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전달해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계속 기다렸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는 날이었는데요. 물가가 예상처럼 이렇게 높게 나오긴 했지만 시장은 좀 일시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크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3대 지수 먼저 살펴보시면요.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 0.04% 올랐고요. S&P 500 지수 0.46%, 나스닥 지수 0.78% 상승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 5월 CPI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통해서 자세히 함께 살펴보실게요. 자, 제목부터 보시면 US inflation is highest in 13 years as prices surge 5%. 미국의 물가가 이제 5% 상승하면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미국 경제가 반등을 하면서 미국의 CPI 지표가 5월 전년 동기 대비 5% 상승했고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한 건데요.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는 3.8% 상승하면서 199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이제 전문가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하는 그런 수치였는데요. 이제 보시면 그런데 특히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중고차와 중고 트럭의 가격이 전월 동기 대비 7.3% 오르면서 사실상 이 물가 지수의 3분의 1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구, 항공권, 그리고 이제 옷 이런 것도 지출이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날 발표된 또 다른 지표인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팬데믹 이후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고용시장도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이제 이날 증시가 상승을 한 거고요. 그리고 5월에 이런 CPI 점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봄, 여름 접어들면서 뭐 코로나 백신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이런 제한 조치도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뭐 정부의 이런 팬데믹 도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지출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 미국인들이 여행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개월간 뭐 평균 전반적인 물가 연간 상승률은 9.7%를 기록했다고 해요. 자,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의 거스 파처 이제 수석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차 그리고 항공권, 호텔 이런 것들로 좀 집중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말이 된다면 이제 물가는 settle down 한마디로 좀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제프 할밍이라는 이런 제너럴 밀스의 CEO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 압력이 우리가 보는 것은 매우 상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난 10년간 본 것보다 더 높을 것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이런 물가와 관련해서 가장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건 연준의 행보죠. 자, 이 기사를 살펴보시면 자, 물가가 이제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압력을 뭐 높인다. 이런 제목이고요. 보시면 최근에 물가가 급등한 것은 이제 연준이 궁극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되돌려야 되는 그런 논의를 다음 주에 있을 회의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더 추가적으로 커지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연준이 고용 회복을 기다리다가 뭐 인플레이션 추세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해요. 도널드 쿤, 이 연준 전 부의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그런 연준의 의견에 동의하긴 하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이런 뭐 병목 현상의 강도가 예상보다 더 크다. 그래서 연준이나 내가 이전에 예상한 것처럼
기본적인 뭐 수요 공급 균형이 쉽거나 편안하게 수정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나의 이런 인플레이션 안테나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을 감지하는 나의 그런 감지 장치가 뭐 떨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이제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2%까지 오르고 그리고 또 이를 웃돌 때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죠. 네,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연준 회의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테이퍼링 관련 그런 언급이 나올지 가장 최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물가 관련 발언들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스티븐 셔 골드만삭스 CFO가 인플레이션 급등은 일시적이라는 게 우리 회사 입장이다. 하지만 과열의 위험은 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날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1.456%에서 머물면서 크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아까 잠시 전에 드린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37만 6천 명으로 6주 연속 감소했고 또다시 팬데믹 최저치 기록을 했고요. 미국의 회계연도 첫 8개월 재정 적자는 2조 1천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날 이제 개별 종목 소식 전해드리면 대형 기술주가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 아마존 2%, 알파벳 1% 상승했고요.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약세를 나타냈네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1%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는 UPS가 이제 JP모건의 목표가 상향으로 인해서 1% 올랐고요. AMC 엔터테인먼트 이사진이 이틀간 400만 달러어치 주식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이날 주식 13.23% 내렸고 또 다른 이제 이런 밈 스탁으로 꼽히는 게임스탑도 25%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이 증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아무래도 오늘 또 이 인플레이션 지표 관련 발언이 많았는데요. 짐 크레머, CNBC의 짐 크레머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더 높은 물가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held back, 그러니까 약간 좀 지켜보기 모드, 기다리겨 보기 대에 나섰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끝났기 때문에 더 매수를 하자.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해요. 그동안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they've been on the sideline and they want to get in. 이제 다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요즘 같은 때에는 이런 것이 뭐 통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많은 이런 매수 파워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들어오고 싶어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아담 크리사플리 비탈 놀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런 CPI 지표가 뭐 전반적인 이런 스토리를 크게 바꾸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전히 이제 이 인플레이션 모멘텀이 다가오는 몇 달 안에 잦아들 것이라는 징후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또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할 시간인데요. 네, 어제 저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당첨자 두 분은 바로 이분은 이제 영어로 된 아이디셨는데 문공송님 그리고 리브나라님 친절하고 따뜻한 댓글 정말 감사하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러면 내일 다시 증시 소식 갖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